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모델 Y L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중에 가장 핫한 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이 모델 Y L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이걸 한번 좀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다 중국어로 되어 있죠. 좀 상세 스펙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이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AI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번역한 걸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델 Y 중국형 세 가지 트림에 대한 비교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모델 Y 후륜 구동 모드 있고 장거리 전륜 구동이 있고 모델 Y L 6인승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전륜 구동이라 해가지고 그 앞전자가 아닙니다. 전체 앞뒤 듀얼 모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레인지입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차이가 나고, 뭐 휠 베이스 이 정도 차이가 나고 15cm 차이가 나고, 이건 너무 많이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 좀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상고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상고가 생각보다 좀 미세하게 늘었습니다. 이 다른 중국 유튜버 분께서 올리신 거 봤을 때는 되게 막 3cm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미 모델 Y 최저 지상고가 167mm인데 모델 Y 6인승 돼가지고 막 3cm가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작 2mm. 그래서 휠베이스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 최저 지상고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차 중량 같은 경우 모델 Y 롱레인지에서 6인승 될 때 96kg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거 15cm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부피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때문에. 게다가 시트도 늘어난 거,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96kg 정도로 선방을 했다. 이 정도는 선방했습니다. 이 모델 Y L 정도, 특히 이제 6인승 정도의 다른 차량 보면은 얘보다 대략 한 200에서 300kg는 더 무겁게 깔고 갑니다. 네, 그만큼 테슬라가 이 무게 같은 거는 정말 최적화를 잘해서 다운을 많이 시킵니다. 이것도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경쟁 전기차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공기 저항 개수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0.216 CD로 감소를 했는데 거의 SUV급에서는 거의 최저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리어 스포일러도 좀 달고 이런 형상 같은 것들이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과. 그러다 보니까 이 드래그 코이피션시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수 8개 차이가 없고요. 공식 거리는 중국 거리니까 별로 참고하실 게 못 됩니다만 이거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만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 다른 뭐 현대기아 차를 타시다 넘어오신 분들은 아니 테슬라 모니터상에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 50km라고 했는데 왜 30km밖에 못 가지? 아니 50km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100km나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배터리 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만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미국의 EPA, 미국의 환경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환경부 인증거리, 그거를 그냥 때려 박은 겁니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 네, 롱레인지는 거의 받으신 분들이 없으실 거지만 롱레인지 받으신 분들 만충하면 주행 가는 거리 510km가 뜹니다. 510km. 그리고 RWD 받으신 분들 만충하면은 434km가 뜨겁니다. 그냥 EPA식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433km라서 뜨는 겁니다. 이것도 19인치냐 20인치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나라 모델 Y RWD는 모두 19인치로만 수입이 됐기 때문에 만충했을 때는 434km가 무조건 뜨고, 그리고 우리나라 모델 Y 롱레인지는 20인치 인증 결과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만충했을 때 19인치 휠을 장착하더라도 510km가 뜹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지역에서는 19인치로 교체, 타이어 교체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설정하면은 만충했을 때 553km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인치 단일 가지고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월스트 케이스로 인증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인치건 20인치건 상관없이 510km가 그냥 뜬다. 그러면은 이 주행 가는 거리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귀에 못 박히도록 말씀드리죠. 메뉴 보면 에너지 탭이 있다. 에너지 탭 보시면 15km 평균 전비, 150km 평균 전비, 300km 평균 전비를 기반으로 앞으로 남은 배터리 잔량을 가지고 얼만큼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 네, 그거를 보고 주행 가는 거리를 보셔야지, 이거 모니터 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 보고 막 테스트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에너지 소모량 돼 있는데 평균 전비, 인증받을 때 전비 같습니다. 전비는 아무래도 기존의 모델 Y보다는 전비가 그렇게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하지만 100km 가는데 128kWh 떴다? 와, 이거면 전비 정말 좋은 겁니다. 제가 저번에 주니퍼 타이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명히 SUV인데 전비가 너무나 좋다. 이거 어떤 짓을 했냐. 이건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델 Y L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배터리는 당연히 3원계 NCM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도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배터리 용량은 중국에서 표기하는 기준 다르죠. 미국에서 표기하는 기준 다르죠. 유럽 다르죠. 우리나라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국 표시랑 우리나라 인증 이걸 섞어가지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안 되시고요. 다 똑같은 기준 안에서 봐야 됩니다. 중국이면 중국끼리, 미국이면 미국끼리, 한국이면 한국끼리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된다. 중국끼리 비교를 했을 때 기존 모델 Y 롱레인지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OEF 셀로 개선이 되면서 이 배터리 용량이 78.4kWh가 됐는데 이번에 모델 Y L 같은 경우에는 82kWh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유사한 겁니다. CATC 기준으로. 아무래도 전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무게도 증가하고 차도 커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좀 더 늘리면서 이거를 커버친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설명을 빠먹었는데 표시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PA 인증 결과 그대로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델 Y L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가 아마 내년에나 되더라도 내년에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걸 찍어보세요. 563km 뜹니다. 무조건 뜹니다. 네, 무조건 떠요.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최고 충전 전력 250kW 이 정도 픽스되어 있는 거. 네, 그리고 모니터 확실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16인치로 증가를 했고 이거는 뒤에서 이미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충전 패드도 이미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속력 제로백 얘기가 나와 있는데 4.5초입니다. 기존의 모델 Y 롱레인지 4.3초죠. 근데 기존의 모델 Y 롱레인지 우리나라에서 주문하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모델 Y는 왜 이 가속력이 이렇게 4.3초나 될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델 Y 롱레인지 제로백은 4.8초거든요. 근데 모델 Y 롱레인지 중국 같은 경우 4.3초가 됩니다. 이거 왜 이러냐? 어떻게 국가 간에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 롱레인지 이상부터는 부스트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 런치 에디션 그 제로백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4.5초 이것도 분명히 부스트 옵션이 기본으로 설정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로백은 0.5초 정도 늦은 5초에서 5.1초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순정으로 풀어놓을 거면 이 부스트 옵션이 왜 있나 싶기는 한데 그냥 좀 풀어주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이건 뭐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구동 방식 얘기 나왔고 옵션 내장 색상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휠 타이어는 19인치 단일로 나온다 라는 거. 이제 이 캡처본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뭐 감사한 중국 유튜버분들 많이 영상 올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리뷰의 리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출시됐나 거의 이분 유튜버 링크만 20개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유튜버분의 이 영상을 좀 캡처해가지고 좀 부연 설명하는 쪽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이분 유튜브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차와의 차이라든지 개선된 거 이런 거를 제가 좀 조리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네, 잘 말씀드리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센터 디스플레이 이거 형상이 다릅니다. 여기가 좀 더 각이 졌어요. 기존은 좀 약간 둥근 모습이 있었는데 얘는 약간 각이 졌다. 그러면서 16인치로 사이즈가 커졌고요. 그리고 베젤도 소폭도 좁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개선이 됐죠. 아무래도 이 차체가 좀 길이가 좀 커지다 보니까 3열에 있는 사람도 이걸 보라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액정은 좀 더 커졌다라는 거. 액정이 크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고 하니까 사실 이게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랜드 업데이트부터 이게 적용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모델 Y 주니퍼 타니까 약간 좀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변속 같은 경우는 이 왼쪽으로 스크롤을 하다 보니까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여기 차지하는 이 UI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살짝 옆으로 밀리더라고요. 작게. 그러다 보니까 구형을 탔다가 신형을 타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UI를 좀 약간 소폭이라도 짜부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별로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너 민감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기존보다 사이즈를 크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좀 크게 하지 않았나, 그런 제 생각이 좀 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좀 더 프리미엄화, 고급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좀 더 큰 화면으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박한 게 생겼습니다. 네, 무선 충전기죠. 무선 충전기가 앞에 스펙시트 자세히 보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무선 충전인데 50W짜리 하나 지원하고요. 이 조수석 쪽은 30W를 지원합니다. 30W도 사실 무선으로 30W면 훌륭한데 50W를 집어넣었습니다. 와. 근데 이 주니퍼라든지 하이랜드 이 충전기 15W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쓰는데도 발열 때문에 이거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50W짜리 때려넣어? 30W짜리 때려넣어? 이거 발열 때문에 이거 충전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기깔나는 게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통해가지고 이 열을 식혀준다고 합니다. 충전했을 때 열을 식혀준대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속도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어디서 나오냐? 네, 여기서 나와요. 이 장식이 크롬이 들어가가지고 이 장식인가 했는데 여기서 공기가 나옵니다. 와, 이런 식의 배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유튜버 분이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델 Y LN은 뭐 냉장고도 없고 3열도 불편하고 뭐도 없고 막 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 모델 Y LN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걸 요구하기 좀 그런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는 워낙 그런 차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거 이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무선 충전인데 무슨 50W씩이나 지원해. 냉각 어떻게 할 거야? 옆에서 바람이 나온대요. 사실 테슬라 빼고 이런 식으로 이쁘게 무선 충전 패드를 제공하는 제조사도 이 레거시 브랜드는 거의가 아니 아예 없습니다. 아직도 아예 없어. 이렇게 두 개 이쁘게 지원하는 게. 차라리 중국 브랜드들이 지원을 하지. 근데 여기다 한 술 더 떠가지고 공기까지 이렇게 싸준다? 무려 50W짜리? 야,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중국에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커가 3개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3열 쪽에 스피커가 하나씩 추가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센터 터널 아래쪽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커가 추가되면서 정말 기깔나는 그런 음악 감상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정말 테슬라 그 오디오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도요, 이 테슬라 롱레인지 이상급에 타셔가지고 유튜브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콘서트 같은 거, 뭐 블랙핑크 같은 거 콘서트 조회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들으면은 와, 제가 아직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진짜 웃음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감동이 IWD는 없거든요. 근데 롱레인지 이상부터 있는데, 특히 이제 모델 Y L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3개씩이나 추가됐다. 이게 3열을 위해서 추가된 거긴 하지만 이 운전석에 있는 분들도 이 스피커 개수 차이 분명히 느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음악 감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느끼셨으면 좋겠고, 서스펜션 셋업 메뉴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국어니까 번역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Y LN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면은 이 노면에 이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그 최적화하게 된 댐퍼의 담력을 제공을 해준다. 담력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 제가 서스펜션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좀 알게 모르게 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네, 틀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기존의 모델 3, 모델 Y 최근에 들어간 주니퍼에 들어가는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자리를 거의 이제 3주 되니까 너무 2주 때보다 자리 더 잡아가지고 이제 운전하면 거의 웃음이 나오는 수준으로 승차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정말 와, 이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셋업을 해놨는데, 근데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 원리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보통의 이제 메인 댐퍼 담력이 있을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주파수를 만난다? 그러면은 별도의 보조 유로를 통해 가지고 댐퍼 담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퍼가 이렇게 줄어들고 다시 펴지고 하는 데는 결국에는 여기 통하는 피스톤 안에 있는 그 별도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 기름기 구멍이 엄청 클 때랑 엄청 작을 때랑 이걸 누를 때
당연히 이 눌렀을 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댐퍼도 마찬가지거든요. 주파수 감음형 댐퍼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차들은 이게 한 가지만 되어 있다. 한 가지 느낌, 똑같은 담력만 계속 제공해 주는데 주파수 감음형 댐퍼는 두 가지다. 그래봐야 두 개입니다. 그래봐야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자식 댐퍼는 어떻습니까? 지면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 감지하는 센서들이 휠 쪽에도 있고 뭐 차 안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센서를 통해서 감지된 것을 다시 이제 전자 제어 서스펜션에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댐퍼 담력을 맞춰줘. 어떤 식으로 맞추냐? 피스톤에 있는 구멍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담력이 달라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담력 조정을 위해서 이 구멍의 사이즈를 넓혔다가 줄였다 넓혔다 줄였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거의 초당 한 50회 정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처럼 뭐 아니면 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정말 세련되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거. 네, 이렇게 기본적인 어댑티브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드인데 균형 모드 그리고 후열 승차감 우선 모드. 아무래도 후열 승차감 우선 모드로 셋업이 되게 되면은 좀 더 컴포트하게 댐퍼 담력을 조절해 주겠죠. 균형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 승차감보다는 최적의 조향 성능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의 스포츠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세부적으로 조정이 된다. 근데 이게 CDC 댐퍼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한 거 안에서도 말씀인 것처럼 노면을 읽어가지고 승차감 좋게 계속 이렇게 제어를 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레스트인데 머리 받침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크신 분이나 키 작으신 분이나 할 거 없이 이 헤드레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사실 이거 보면은 테슬라가 이거는 모델 3, 모델 Y 그냥 기본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모델 3나 모델 Y나 이 시트를 보면은 이 헤드레스트가 거의가 아니라 그냥 고정돼 있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목베개를 필수로 막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작 적용이 됐어야 되는 건데 모델 Y L 돼서야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거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델 Y L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트, 와, 여기 허벅지 받침대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키 크신 분들 편하게 허벅지가 좀 뜨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리고 약간의 종아리 부분도 닿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이것도 기본 모델 Y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기는 합니다. 기존 모델 Y 타시는 분들도 나머지 다 괜찮아. 근데 시트는 야 내가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시트가 굉장히 좋았다. 시트를 애초필스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트가 정말 비쌉니다. 이게 정말 비싸요. 그래서 아마도 이 중국의 형님들이 이거 모델 Y L에 들어가는 짭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아마도 팔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 업그레이드는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크게 이런 거를 기다리시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2열의 팔걸이 이 버튼 누르면 쑥 하고 올라오는 거 허접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리고 2열에 앞뒤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당연히 조절됩니다. 125도까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눕혀졌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중국분이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차들은 마사지 시트가 있으니까 이 제로 그래비티 무중력 시트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나 본데 그런 건 안 된다고 약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정도 급의 SUV는 2열 시트 무중력 시트가 제공이 되어야 되나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열 3열 풀플랫이 모두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풀플랫이 될 때 이 자동으로 여기 헤드레스트 3열 헤드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얘가 접기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라앉아요. 알아서 여기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레스트는 접힌 상태에서 이 폴드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 네, 대신에 이거를 피면은 얘는 전동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손으로 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단점이라고 부르기도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거까지 전동은 좀 약간 오바인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지하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화돼서 그래도 살아있어요. 테슬라 지하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풀플랫이 가능한데 이 풀플랫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조절하는 여기 있거든요. 나는 풀플랫도 필요 없고 3열을 피고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절하시면은 얘가 좀 낮아집니다. 턱이 좀 생기게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워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세로로 긴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유튜버분 키가 179cm인데 상체가 길어가지고 상체로 따지면 한 185cm 정도 되고요. 다리 길이는 하체는 한 175cm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봤을 때도 그래도 앉을 수 있다. 그리고 모델 X보다 좀 더 공간감이 넓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극상이죠. 그리고 이분이 느꼈을 때는 모델 3의 2열 시트 느낌이 모델 YL의 3열 시트 느낌이 난다라는 거.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왜냐면 제 차가 이제 모델 3니까 모델 3 2열이 이 정도인데 3열에 이 정도 공간감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와, 이게 뻥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의 좀 훌륭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3열을 정말 온전히 써야겠다, 3열에 계속 사람을 많이 태울 거다 하신 분들은 모델 Y L보다는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9이나 아니면 아예 내연차 카니발로 가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열을 항상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모델 Y L도 정말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 3 2열 수준이면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딱 봐도 이거 뒤통수 타들어가게 생긴 그런 설계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이 뒤쪽의 틴팅은 저도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모델 Y L 같은 경우는 이쪽에 틴팅은 거의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틴팅도 넘어서 이쪽에 선쉐이드 한 여기까지만 되는 선쉐이드까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름에 이거 안 하면은 와, 진짜 머리가 달궈질 것이다. 확정이다. 이거 달궈진 거 확정이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3열을 고려하지 않고 2열을 쫙 펴보니까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6인승을 고려하는 게 뒤에 누군가를 태워야지, 3열에 누군가를 태워야지 라기보다는 좀 2열 공간을 온전히 넓게 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트렁크를 지금 모델 Y보다 좀 더 넓게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더 큽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3열을 정말 나는 꼭 써야겠다, 정말 사람을 맨날 태워야겠다 하신 분들은 아마 아이오닉 9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만 계신 거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식의 셋업도 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 중국 유튜버 분께서 올린 리뷰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소식, 네, 짧은 소식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가기 전에 정말 멋있는 사진. 야, 디자인 진짜 와, 색깔이 이게 스타라이트 골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그니처 색상인데 퀵실버보다 더 잘 어울립니다. 와, 기깔나죠.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있죠. 스포일러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리산 스포일러 그냥 그대로 박아놨네라고 했던 거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브레이크 등이, 와, 여기에도 와, 이거는 못 따라하죠. 알리산 스포일러는 안 됩니다. 여기 라이트가 들어가서 알리산으로 안 돼요. 네, 불법이 안 됩니다. 에이, 이런 포인트가 있다. 와, 진짜 사고 싶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끼리도 막 이거 가지고 막 출시가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건 없긴 한데,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이게 펌웨어에도 모델 Y L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질 거라는 암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도 이 모델 Y L 테스트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 유럽에 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아쉬운 소식이,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 모델 Y L 미국 생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았습니다. 네, 모델 Y L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미국에서 생산이 안 될 것이다. 네,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6시간 전에 따끈따끈한 얘기죠.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대가 되는데 굳이 모델 Y L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자율주행차 타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긴 한데, 이거랑 상관없이 큰 차는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차피 뭐 자율주행 되면은 야, 차 큰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밝혔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프리몬트 공장, 텍사스 공장에서는 이 모델 YL이 내년 말까지는 생산이 안 될 것이다라는 거. 또 반대로 보면은 그러면 내후년엔 생산이 될 거네? 또 내후년에는 또 이제 핫한 그런 업데이트 예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5라든지, 게다가 또 MCU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그거 보면 뭐 또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싶습니다. 뭐 출시 안 한다고 말 안 한 게 어딥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도 했지만, 뭐 가봐야죠. 네,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산이 되었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예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수요가 폭발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수출이 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라고 보이고, 당연히 유럽에서는 기가벨을 인해서 좀 생산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S, 모델 X가 아예 단종이 됐었습니까? 인벤토리만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모델 X, 모델 S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극상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모델 Y라서 급 차이가 분명히 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 위에 트림이 없어졌으니까 대체는 아니더라도 좀 절충하는 트림이라서 아마도 저는 생산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못 박혀가지고 출시가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실망을 해야겠지만,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와, 이거는 진짜 뽐뿌가 많이 옵니다. 한국에도 꼭 빠르게 출시가 돼서 우리나라에 좀 신선한 이 충격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모델 YL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